예, 윤석열 전 총장이 다소 주춤하자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도 대선 페달에 본격적으로 발을 올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재형 원장은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 원장은 지난주 국회에서 대선 출마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그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임기직에 계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또 재직 중에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로 대선 출마를 굳힌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았었죠. 네, 장혜철 평론가님. 실제로 근데 그 최 원장의 결심이 좀 더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 감사원장 공간에 좀 짐을 빼고 있다, 짐을 싸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런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 측이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삿짐이나 이런 것들을 당장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림살이나 여러 짐들이 쌓였기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린 것뿐이다. 그러니까 당장 공간에서 나와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또 정치인과 일절 접촉을 안 하고 있다고 이 확대 생산되는 것을 좀 차단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원칙 때문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현직 감사원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퇴한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 의사를 밝히거나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의 영역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퇴 이전에 현직 감사원장 신분에서 마치 출마를 준비하거나 사전에 정치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운동선수들 계약 끝나기 전에 타 구단 만나는 게 불법인 것처럼 이건 법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7월이나 8월에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여의도에서 나돌았었는데 그럼 다음 달이네요. 네,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다. 7월 초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최재형 원장이 국회에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만간이라는 단어는 여유를 많이 두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사퇴를 하든 안 하든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는 게 순리라고 최재형 원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빠르면 7월 초에는 최재형 원장이 사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임기를 지킬 것인지 그 입장을 많은 국민들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설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치 참여의 손에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현직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그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논란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좀 애둘러서 부적절하다라는 게 국회의장의 발언인데요. 구정처장.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새롭게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빅3라고 불리는 인물들 이렇게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을 여론조사에 한번 넣어봤더니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4.5%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십니까? 단 한 번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 자체로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야권, 특히 범야권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좀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어느 선택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범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이 대체제 또는 보완할 수 있는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어떤 지지로 나타난 게 아닌가. 마침 저 색깔을 보시면 이 회색과 이 파란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파란색은 이제 범여권,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대선 주자들이고, 예. 회색은 아직 국민의당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힘. 예.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범야권으로부터 이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군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위 후보까지를 놓고 보면, 이 3대3으로 약간 팽팽한 여야 이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상이 범야권 지지층에게는 그리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야권의 두 번째 카드 아니냐. 벌써
4.5%의 지지율도 얻고 말이에요. 단 한 번의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도원 의원님, 네. 화면도 좀 바뀔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일부 여기 계신 패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사표를 던지는 명분이 좀 약하다, 뭐 이런 표현도 일부 나왔는데,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의 여러 스토리, 뭐 모범이 되는,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뭐 법조인으로서도 감사원장은 마찬가지인데, 명분이 약하다는,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도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원장이 지금 출마를 고민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감사원장을 하게 되면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 정부 부처를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잘 아는데, 이건 정말 좀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겠다. 적어도 이 정권이 그대로 가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주변에 조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소명과 관련된 건데, 이분이 그 집안 약간 내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에 그 대한해협에서 그 활약했던 그 해군의 영웅이고, 일가가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설날이나 그 추석 때 모이면은 항상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국가관 같은 거는 굉장히 확실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청와대로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압박을 받았지만,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공개되지 않는 비공식적으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표를 내는 그 지금 결심을 빨리 하는 것도 청와대와 감사원 사무처 사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재형 원장을 계속 그 공략한 야당의 그 공세가 조금은 그 유효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을 사실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는 분들은 그 대부분이 존경합니다. 판사들이 최재형 원장 존경할 뿐만 아니라 검사들도 굉장히 존경해요. 예를 들면은 이분이 그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1년 후배를 그 업고 등교한 사실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최재형 원장이 그 고등학교 때 최준경 그 옛날에 지식경제부 장관, 그 다음에 이용준 대사,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 이런 분들과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재형 원장이 그렇게 그 친구를 업고 등교하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좋은 일을 해도 생색을 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창들이 굉장히 친해가지고 동창회를 자주 하는데도 40대 이후에 동창회에 나오질 않았대요. 왜냐? 그때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고 한참 그 동창들 잘 나갔던 시절. 만나면 좋은 데서 밥 먹고 2차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아예 피하기 위해서 안 났다고 하니까 본인 굉장히 스스로의 관리에도 굉장히 철저한 분이고 한번 기왕에 등장을 한다니까 어떤 그 장점과 매력이 있는지 도덕성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럼 능력 면에서 알겠습니다. 당신이 국가 운영할 능력이 있어?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훈 의원님이 저희가 모르는 미담까지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입양 얘기 때도 꽤 확실한 가치관을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울림을 줬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요.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 말고도 이 인물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쏭달쏭한 말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거는 뭐 순수하게 작은 실천의 일환으로서 우리 노숙자들을 위한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런 뭐 정치적인 이런 의도가 아무 상관없는 건데 글쎄요. 그건 또 그분이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코멘트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김동연 전 부총리는 윤 전 총장 이런 인물과 다르게 우리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얘기했었는데 여당에서. 근데 그건 그분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라도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건데 그건 그분의 생각이다. 제가 언급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건 민주당과는 선을 확실히 긋는 그런 의사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향한 러브콜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 출마 요청을 거부한 이후로는 야권에서 잠재적 대선 후보로 김동연 전 부총리를 언급하는 횟수가 민주당이 언급하는 횟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하면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나 청와대의 이 경제 전문가들과는 각을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다. 이 부분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정치적 가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뛰어든다면 예. 문재인 정부 쪽보다는 민주당보다는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쪽에서 뛰어들 때 자신의 가치가 더 빛난다는 것을 알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다른 인연으로 한번 초청을 받아서 지난달이었던가요? 그 도산 아카데미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침에 강연했던데 제가 갔거든요. 아하. 뭐 인사도 드리고 그 강연을 듣고 왔었는데 그때 보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시간 넘는 강연 내내. 그런데 한국 사회의 구조개혁을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뭐 재단 법인 운영하는 걸로 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결과적으로는 대권을 잡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최소한 총리가 되어서 책임 총리 정도의 권한이 있을 때 한국 사회와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가능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 강연을 통해서 많이 하고 전국을 순회한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식으로 이 대선에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급변하는 전국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그런 의지 정도는 충분히 있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지금 저희가 화면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전직 검찰총장, 전직 경제부총리, 현직 감사원장. 물론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보수 야당 쪽에 가까운. 왜 이런 대권 주자들이 현 정부와 이렇게 각을 세우냐. 이건 현 정부한테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정부의 정책에 잘못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대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교롭게도 저 세 분 다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될 수 있다고 생각 때문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김동연 부총리야 뭐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두 분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두 분 다 사정기관이거든요. 사정기관의 장들이 임기도 끝나기 전에 나와서 대선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역사에서 굉장히 옳은 길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본인들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지만 예.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또는 상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출마를 거의 결심했다라고 하는데 출마를 결심했으면 빨리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본인에게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호수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해서 감사위원으로 임명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공석으로 9개월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임기 중에 출마해서 국민의힘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참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